추가로 그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한 내용인데 공천원금 폭로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15억 그리고 구청장 10억 이거를 실제로 폭로했는데 내용인즉슨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을 제의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홍준표 전 그 대표였죠. 해당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 그러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동대문 구청장 공천 대가로 10억을 제시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홍준표 씨의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특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당 독주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 지방에서도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과 관련해서 뭐 돈 받아 먹었다가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공천헌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그래도 좀 불식되고 사라져가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일단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사하자 하는 거라서 수사하면 되는 거죠 뭐. 예. 발뺌하지 말고. 혹시 의원님한테는 제의 안 들었습니까? 그게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나한테는 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대표이시잖아요, 그래도. 계속 좀 짜증나. 대표도 뭐 작은 당 대표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요새 보면은 너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예. 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 근데 지금 한 명한테 15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제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100억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공정 가격이 있다는 식으로 홍준표 씨가 얘기했잖아요. 뭐 예. 도의원은 1억, 예, 뭐 도의원 기초의원 1억. 5천만 원, 뭐 예.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정가가 있었다. 몇십 년 전에. 그럼 지금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그 국힘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왔고 자기들도 다 알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던 흔적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가 벌어지고 뭐 거기에 참여해서 향후에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처음에 요구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 정치의 뜻을 뒀던 제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지인들도 자기가 TK 출신이라서 국힘 쪽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문을 두드렸다가 거기 뭐 국힘이 지향하는 가치 대통령 후보가 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면 나도 좀 공약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함께 저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아니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마 낼 건지부터 얘기하라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실 어찌 보면 정치의 꿈을 접은 친구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당신 말고도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주겠다는 사람 줄 서 있는데 줄 서 무슨 있다. 쓰잘데없이 뭐 대통령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말로만 특검 어쩌고 하면서 왜 민주당 공천한 것만 얘기하고 진해당은 얘기 안 하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반증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왜 송원석 원내대표는 저렇게 허둥지둥할까 이런 점들도 꼭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심각성은 국힘 쪽에 훨씬 크지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아닙니다. 그걸 이제 벗어난 지가 오래된 정당인데 그 중에 이상한 짓을 하려다가 바로바로 탈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시더라도 저는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국힘이 긴장해야 될 일이다. 자, 다음으로는 공천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은 지금 1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옛날에 누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껌값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공천에 15억 그리고 구청장 공천에 10억이 오갔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폭로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서 그냥 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예. 주변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고 나는 돈 없어서 정치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순진한 예. 마음에.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 때도 뭐 공천 헌금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흉흉하게 돌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야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될까? 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당원 가입비만 내고서는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가 다시 한번 깜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천만 원인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원금을 받아서 공천을 해주는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가 그동안에 정말 암암리에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면에서 와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나왔을 때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 인터뷰 처음 하면서 사실 이런 일들 저희 깜짝 놀라리는데 보수당이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당황하고 정말 이거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그런 선례들과 관행들과 악덕 같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광역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렇게 되는 선례들이 특히나 지역에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아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공천 헌금에 대한 지금 경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디뎠는데 좀 빠르게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예. 지금은 매우 그 강선우 의원이랑 김병기 의원이랑 김경 의원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예전에 필요하면 전수조사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죠. 예. 예, 전수조사가 했을 때 그 결과가 사실은 그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자료가 폐기되거든요. 웬만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거 범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김경 의원의 뭐 황금 PC라고 하는가요? 여기서도 본인이 진짜 뭐 영등포구에서도 하고 강서구에서도 하고 동대문에서도 하여튼간에 몰라도 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공천 헌금을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황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정말 나쁜 관행들 뿌리 뽑아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제도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정말 쉽지 않지만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이번에 정치개혁 제대로 해야 된다. 선거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면에서의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100번 오르신 말씀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입을 꼭 닫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우선은 김정재 의원이랑 이철규 의원의 그 통화록에서는 녹취록, 예. 명확하게 3억, 5억 얘기 나오잖아요. 5억 이야기 나왔죠. 예. 그것부터 수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100% 권리당원 예비 후보 경선을 해서 순수하게 컷오프 안 하고 전략도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그래도 대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7대3 하겠다, 5대5 하겠다 본인이 지금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든 당대표의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장동혁 측근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보수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명 바꾼다고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신뢰받는 그런 공천 시스템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머리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8일 만에 단식을 그렇죠. 멈췄죠. 예. 괜찮습니까 몸에? 그렇게 단식을 오래 해도? 이제 회복하면은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그게 고령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은 될 건데 사실은 생각보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도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산소 발생기까지 끼는 사람은 처음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과정되거나 오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 죽어가는데도 왜 아무도 안 찾아오냐 이런 것. 한동훈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정부에서는 안 오냐. 그리고 왜 여당 대표는 이런 거 하려고 약간은 과잉됐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는 취약하구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당시 그 정치인들은 20일 넘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단식 최장이 얼마냐 했더니 386일이 나오고요. 와. 그 사람은 엄청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를 여기저기 지방으로 수척해내서 가능했었던 것 같긴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삼풍백화점 우리 그
정말 예, 무너졌을 때 예. 가장 최장 생존자가 17일까지 버텼거든요. 예. 거기에 그 떨어지는 물 마시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결국에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텨갖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8일보다는 더 이상이다. 그리고 한간에는 빨리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나와요. 힘든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출구 전략이 안 나오는 찰나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니까 울면서 그만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너무 4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4분 만에 면담하고서는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갖고 좀 내방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부터 뭐 중진 의원들한테 출구 전략 만들어줘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 계속 죽어가는데 왜 이거를 방치하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성공한 단식이 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걸 하루하루 느꼈을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매우 약했고 결국에는 계속 단식하면서 그래서 한동훈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동훈이 더 조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지했던 대여 투쟁의 그런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루하루 버티는 거에 대한 의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종료해야 되겠다. 근데 하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윤 어게인의 탄핵당한 윤석열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뭔가 단식의 시작과 종결을 같이 했다는 면에서 역시 탄핵당한 당이야라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보여준 거 플러스 유영하 의원 공천 따놓은 당상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대구시장 예. 공천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결국에는 또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의 보수 결집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 갤럽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국힘이 지지율이 아니 그렇게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말 눈물 나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까요?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어거지 단식 아니야? 떼쓰기 단식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야당이랑 통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찾아간다고 해서 선물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매번 그렇게 떼쓰면서 단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잘긴 하지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가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방금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재밌는 게 유영아 예. 의원 그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만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예.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식 그만해라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측근인 유영아 의원을 대구시장에 공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중진 의원들이 유영하 변호사 통해가지고 의원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예. 그래도 또 만났는데 약간 명분이 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번 움직인 거 아닌가. 근데 하필 탄핵 조금 그림이 요상하긴 합니다. 잘 봐야겠네요. 과연 유영아 의원이 대구시장에 공천을 받을지. 하여튼간에 장동혁의 생명을 살린 사람은 유영하 의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고언했습니다.